안녕하세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36주차 낙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20대 여성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영상이 진짜다, 아니다, 구독수를 높이기 위한 조작이다 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조작이었더라면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영상 결국 진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도 당시 그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이 영상을 단서로 유튜버 여성 권 씨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서에 접수했었는데요.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살인 그리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윤모 씨, 집도의 신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산모 권모 씨는 살인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권 씨는 브로커를 통해서 인천에 있는 윤 씨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윤 씨 병원은 임신 중절 수술만 진행하는 곳이었는데요. 80대 고령인 윤 씨는 대학병원 의사 심 씨에게 수술을 맡겼다고 합니다. 심 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태아를 출산시킨 뒤에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은 영업적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건데요. 2022년 8월부터 약 2년간 임신 중절 수술을 원하는 산모 500여 명을 알선받아서 수술을 해줬고 그 대가로 14억여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의학적으로 36주 정도면 대부분의 장기가 다 발달돼 있고 병원에서 출산하면 바로 자가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죠. 의학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임신 36주 차면 당장 태어나도 살 수 있는 상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도 태아가 출생했을 시점에 자가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독자 생존이 가능했다면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된 제명도 낙태가 아니라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병원장을 기소하면서 불법 낙태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서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도 낙태죄에 대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태죄는 있으나마나한 상태고 새로운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말 그대로 법적 공백 상태가 된 거죠. 이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도 혼란이 많고 이번 사건에서처럼 법이 비어있는 사이에 무분별하게 낙태가 이루어지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 단순히 의사 한 명이 일회성으로 불법 수술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장은 수익을 위해서 산부인과를 낙태 전문 병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브로커를 통해서 산모들을 유치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의사가 낙태 수술만 전문으로 진행을 해서 무려 2년간 527건 14억 원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불법 낙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수술받은 여성, 즉 산모도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단순히 낙태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36주차의 태아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본 거죠. 앞으로 법원에서 이 여성이 정말 태아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임신 막바지의 태아의 생명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안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같은 여러 쟁점들이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데에 국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건지, 어떤 경우에 예외를 둘 수 있는지, 누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기준을 국회가 입법으로 정했어야 되는데 낙태죄가 위헌 결정된 지 무려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입법을 하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새로운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임신 14주, 24주, 또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됐는데 종교계, 의료계, 여성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밖에도 낙태가 합법이라면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을 할지, 약물에 의한 낙태도 허용할지, 또 약물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지 등 정확한 지침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가 개인적인 신념으로 낙태 진료나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합법이란 규정도 없고 불법이란 규정도 없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처럼 임신 36주 차에 낙태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는 충격적인 일도 가능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단순히 낙태가 불법이다, 아니다, 또는 여성이 나쁘다, 아니다 라는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생존 가능한 태아를 출산하자마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했다. 이건 낙태가 아니라 이미 살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모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 역시 단순한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더 이상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